자, 질문 58번입니다. 58번째 질문. 학자들이 보는 4.3 사건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학자들이 보는 4.3 사건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자, 답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양대의 현기론 교수, 두 번째 김학준 교수, 또 존 메릴 논문, 또 전남대 이상봉 교수, 또 뭐 그렇게 됩니다. 조남수 씨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입니다. 첫 번째 학자의 그 소개입니다. 첫 번째 소개는 한양대 명예교수 현기론 박사가 쓴 본질과 현상이라는 책에서는 현기론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4.3을 저항이라면 제주 4.3 사건으로 고통당하고 죽은 사람들은 앞서 말한 대로 희생자가 아니며 공산혁명 전사자로서 혁명 전사의 길이 남을 것이다. 그러기에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사과를 받을 수도 없으며 위로의 차원에서 제주 4.3 평화공원 건립도 의미가 없다. 만약 그 사태에 변을 당한 사람들이 저항 대열에서 그 어려운 싸움을 결행하였다면 그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제정한 보상법에 의하여 위로받고 위령제를 받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점은 4.3은 항쟁이 아니다. 항쟁이라면 당시 희생자는 혁명전사의 길이 남을 공산혁명 전사자이지 희생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전 인천대학교 총장 김학준 박사는 4.3을 제주도 반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학준 교수, 북한의 역사에서 나온 기술입니다. 자, 셋째, 존 메릴 이야기입니다. 1980년에 발행한 존 메릴의 하버드대 석사 논문 제목도 제주도 반란, The 제주도 Rebellion입니다. 제목이 제주도 반란입니다. 네 번째, 인터넷 신문 제주의 소리 2008년 4월 6일자 보도에 따르면 김종민도 한 토론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김종민은 누구냐면 4.3은 말한다와 정부 보고서 집필진에 참여했고 10여 년 이상 제주 4.3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4.3 문제 전문가죠. 김종민은 한 토론에서 이런 말합니다. 무장대가 특정 마을 전체를 쓸어버리는 경우와 관련 일부 희생자는 토벌대나 경찰 앞제비도 아니었으며 그 중에는 오히려 무장대 지지자들도 있었는데 단지 토벌대를 편드는 마을이라고 지목해 가리지 않고 쓸어버렸다. 라고 증언하면서 이러한 죽임을 당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심정을 감안할 때 항쟁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또 제주도에서 발행한 제주 2018 봄호에 2018년 봄호에 게재한 제주 4.3은 무엇인가 제하의 글에서도 탄압이나 항쟁이라는 용어를 무색해 하는 엄청난 순환의 국면이 조금씩 중첩되면서 차례로 펼쳐졌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러한 여러 국면 중 하나만을 특정하여 명칭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비록 토벌대에 의한 희생보다 그 비율이 훨씬 작지만 무장대에 의한 무고한 주민의 희생이 엄연히 존재하는 점도 정명 붙이기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썼습니다. 여기서 정명이라는 것은 바른 말, 바른 명칭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제주 4.3 사건의 바른 명칭 붙이기, 그게 정명운동이죠. 4.3 전문가로서 4.3의 정명은 봉기나 항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고민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입니다. 전남대 교수 이상봉 교수의 주장입니다. 의견입니다. 남로당 무장대가 10살, 14살짜리 소녀를 마을 유지 딸이라는 이유로 칼과 죽창과 낫으로 살해하는 등 비무장 민간인을 학살한 게 어떤 도덕적 정당성이 있느냐며 무장봉기, 항쟁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김익렬 부위원장 이야기입니다. 속칭 4.28 평화회담 주역이고 김달삼에 대하여 그 유고문에서 매우 호의적 평가를 내린 김익렬 구연대장도 1948년 6월에 쓰고 8월 6일, 7일, 8일 국제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김달삼과 그 일당들을 지칭하여 반란군이라고 18회, 폭도라고 2회, 폭도병이라고 1회, 그 행위에 대하여 반란이라고 2회, 폭동이라고 1회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조남수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성직자 목사 이야기입니다. 4.3 사건은 분명히 소수의 좌익 공산분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 4.3 폭동은 단선 단정을 분쇄하려는 2.7 폭동 사건에 이어 50 총선거 저지를 위한 폭동 사건, 민중봉기라 한다면 폭동 사건 민중봉기라 한다면 제주 30만 민중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골기라도 했단 말인가. 물론 50 총선거에서 국회의원 2명을 탄생시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제주도민 전체의 뜻이었던가. 폭도들의 공갈 협박에 못 이겨 산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투표에 불참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조남수 목사도 4.3 사건은 분명히 소수의 좌익 공산분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줄을 좀 보면은 1948년 12월 10일 대정면 하모리 세포책이 검거되어 조직 명단이 노출되게 됩니다. 주민 100여 명이 희생될 위기에 조남수 목사는 김남원 민보단장과 함께 문형순 지서장을 설득하여 대량 인명피해를 방지했습니다. 이 공로로 1996년, 2005년 주민들이 위 세 사람의 공덕비를 모술포에 세웠던 것입니다. 질문 59번째입니다. 59번, 질문 59번. 북한이 보는 4.3 사건의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자, 답을 봅시다. 순간 북조선통신, 로력인민, 력사 과학지 등 모든 북한 매체에서 나온 박헌영, 김일성, 이승엽, 김덕호, 박설영 등의 연설 논문, 신문기사 등을 보면 북한은 4.3을 일관되게 인민봉기 혹은 민중항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문에서도 언급했지만 2020년 북한의 한 매체에서 발표한 4.3 성명서를 보면은 4.3 인민봉기 혹은 조국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정의의 반미 파쇼 인민항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4.3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4.3 명칭이나 성격을 북한이 주장하는 그대로 봉기나 항쟁이라고 주장하거나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역사를 전공하고 4.3은 말한다와 정부 보고서 집필에 직접 관여하고 제주 4.3위원회 전문위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김종민도 4.3은 항쟁 아니다 라고 규정하는데 말입니다. 참 기가 차죠. 편협한 시각으로 봉기나 항쟁이라고 역사 해석 권한을 독점하는 양 주장하려면 북한이나 당시 남로당이 주장했던 구시대적 구호나 논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할 게 아니라 새로운 설득 논리를 제시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바르게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